예, 오늘의 브리핑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장중에 올렸던 것과 별개로 또 이제 마감 브리핑 진행하겠는데요. 종목으로 한번 시장을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어떤 가장 강력한 변화를 줬던 요인, 에코프로라고 볼 수 있겠죠. 에코프로를 보려면 우선 이제 테슬라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테슬라가 거의 1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주도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게,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면 1월 초반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1월에 이미 주가가 거의 배 가까이 올라가 버렸거든요. 한 101달러 정도에서부터 1월 말에 180달러, 그러니까 거의 80% 가까이 급등을 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가 1월 첫째 주, 둘째 주에도 올라가긴 했지만 본격적인 강세를 보인 거는 2월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강세를 먼저 보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차를 두고 에코프로가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3월 말을 끝으로 4월부터는 음봉 나오면서 이제 밀리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시차를 두고 이제 에코프로도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렇게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에코프로가 이미 저점 대비 상당히 올라버린, 뭐 에코프로비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올라버린 상태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시가총액 비중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닥을 좀 누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코스닥 낙폭이 유난하게 컸던 거는 그동안에 빠질 때마다 2차 전지주들이 보완을 좀 해줬었는데 그런 역할을 못 해버린 거고 그 이면에는 이런 테슬라를 보면서 투자자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1월 마지막 주 이후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한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주봉으로 하락한 건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난 주에 팔자 앞에 80만 원대까지 보였던 주가가 지금 50만 원대를 숫자를 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점 대비 따져놓고 보면 되게 많이 빠진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밀려버려서 한 54만 원 왔다 갔다까지 이제 깨지는 형태가 돼버리면 생각보다 조정폭이 좀 커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에코프로가 여기서 재상승하던가 아니면 이 대안주로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이제 반도체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안주로 부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이제 좀 낙폭이 커질지 아니면 여기서 지그재그 하다가 다시 올라갈지 이런 게 좀 가늠이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의 어떤 동향 상당히 중요한 변수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에서 하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이게 경기 선행 지수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조금 찜찜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뭐가 있냐면 전달 대비 한 1% 이상 이제 감소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이 될 때 저게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표시된 지역, 저게 이제 경기 침체에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갈 때 이런 어떤 수준으로 지표가 나왔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숫자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들이 이거 세네 달 정도 이런 식으로 가면 경기 침체 진짜 올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뭐 지금은 사실 일부러 만드는 경기 침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금리 높여가지고 경기를 둔화시켜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지금은 당장 지표가 둔해지는 거에 대한 부담으로 또 뉴스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기 침체 플레임이 한동안 또 가동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지금 침체로 갈 거냐, 인플레이션 둔화로 볼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동안은 또 침체 가지고 좀 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제 침체 뉴스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느냐, 이것도 좀 부담이 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한 방에 연중 신저가로 내려가 버린 이게 이제 파라다이스 주가거든요. 10% 급락을 했죠. 지금 중국과 러시아 관계 부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리오프닝 하면서 소매 판매가 급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한다. 이런 어떤 기대치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오늘 급락으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근데 사실은 뭐 그냥 정치 외교적인 거를 갖다가 뭐 대대적으로 뭐 확전시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근데 또 주식시장은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급락을 하면 하루에 멀쩡하게 돌리기보다는 그다음부터는 변동성으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나오게 되면 다행인데 종가 기준으로 오늘 낙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3% 이상 하락하는 게 또 나오게 되면 투자자들이 이 재료는 단발이 아니야 이렇게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좀 버텨지거나 변동성으로 바뀌는지 요 흐름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를 비롯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약세가 단발에 그치는지도 좀 중요합니다. 다행인 건 미국에서 이제 램 리서치가 이제 7% 급등을 하고 SK 하이닉스가 오늘 반응을 하고 일부 코스닥 소부장도 반전을 했잖아요. 근데 하이닉스가 조금 여기서 아슬아슬한 게 보시다시피 200일선
계속 저항으로 작용을 했거든요. 돌파를 해도 며칠 못 견디고 도로 내려오는 흐름이 나왔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200일선 위로 여기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이제 위상을 좀,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집중하는데 연기금 쪽에서 하이닉스를 좀 모아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제 200일선이 요번에도 좀 끝이 될지, 맞고 떨어지게 될지, 요게 이제 시장의 어떤 조종의 성격이나 폭을 좀 결정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요 하이닉스의 흐름, 이제 에코프로로 코스닥의 어떤 시황, 대안주 등장에 따른 코스닥의 시황,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다음에 하이닉스의 200에서 안착 여부, 요게 이제 단기적으로 키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습니다. 근데 기관은 오늘 금융투자가 이제 매수했는데 금융투자 매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니까 오늘 연기금이나 이제 금융투자가 팔아서 저 투신권이라든가 이런 쪽이 좀 매수로 강하게 들어와 줘야 되는데 외국인들 매매 종목은 이제 2,700억 중에 1,700억이 삼성전자, 그다음에 우선주 포함하면 한 2,000억 정도 샀죠 오늘. 그리고 나서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오늘 18거래일 만에 순매수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철강 업종이 하여튼 그렇고 외국인 투자들이 시가총액 상단을 조금 오른쪽에 두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LG생활건강, 호텔신라, 신세계 뭐 이런 기업들은 이제 리오프닝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좀 의식을 하는 그런 매매를 좀 보였고요. 기관은 이제 하이닉스, LG노텍, 다음에 이제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 현대로템도 좀 있고, 그러니까 풍력도 좀 있고 이런 쪽을 매수한 반면에, 그러니까 매도 쪽에 이제 시가총액 상단 종목들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하이닉스 빼놓고는 이제 빅4 중에 3개를 매도 쪽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수급은 머정쩡했고,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에코프로 BM을 팔고, LNF는 어저께 이제 교환사채 이슈 때문에 이제 공매도를 전체 거래 30% 가까이 쳤다가 이제 오늘은 하이닉스하고 좀 수급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좀 매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이제 업종별 특징은 별로 없었습니다. 업종별 특징 없이 그냥 이제 골라담는 형태를 좀 보였고요. 기관이 좀 특징적이었는데 파라다이스 팔고 뭐 이런 거를 이제 매도한 거는 좀 이해가 되죠. 엔터주도 좀 팔고 이렇게 가게 했는데, 매수 쪽을 보면 IT 계열의 종목군들이 다시 또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이오테크닉스, 하나머티리얼즈, BH라든가 주성엔지니어링은 최근에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왔고, 원익QNC 뭐 이런 종목군들이 또 매수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기관 쪽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쪽이 좀 버거워질 때 IT 쪽으로 좀 붙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일관성이 있는지 꾸준하게 매수 들어온 게 이제 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가 나오는지를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 보면 사실 미국 어닝 시즌은 괜찮거든요. 한 80% 가까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성적표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빅테크 몇 개가 시장을 휘둘러 버릴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테슬라를 비롯해서 빅테크 주가가, 그러니까 실적 시즌은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빅테크 오늘 이제 만기일 이후, 그러니까 미국 옵션 만기일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에 이제 테슬라 빅테크의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러셀 2000 같은 중소형 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가지고 제가 시나리오가 되게 중요하다. 왜냐면 1번 에코프로가 그냥 다시 회복해서 올라간다. 그럼 시장은 별 큰 조정보다는 이제 좀 지글지글 하면서 이제 종목 매물 소화하는 형태로 보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만약에 이 에코프로가 재상승하는 게 아니라 대안주가 들어오고, 에코프로는 여기서부터 좀 제법 낙폭이 크고, 이제 그러고 대안주로 반도체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제약바이오 요쪽에서 대안주로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지수는 조금 찌그라더라도 이제 좀 종목들별로는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런 구조는 안 되게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대안주 없이 에코프로도 빠지고 다 빠진다, 이러면 이제 다음 주 넘어가면 신용 터질 겁니다. 예, 신용 터지면서 코스닥의 낙폭이 되게 큰 날이 막 여러 날 나오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도에 따라서 이제 신용 물량이 또 걸려 있기 때문에 요 구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뭐 특징들은 따로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가 전통적으로 미국은 상승하는 주간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소득세 만기, 그러니까 18일이 만기였는데 그 다음 주 증시는 이게 이제 빨간색 아래쪽으로 내려간 거 위로 올라간 거 딱 비율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로 올라가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득세 내려고 주식을 팔았다가 그 매도가 멈추고 팔았더니 주가가 좀 조정 보였네 라고 해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서 평균적으로 한 0.83% 정도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왜 보여드리냐면
루틴을 깰 정도면 시장 분위기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의미가 돼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FMC 거의 전주간이 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미증 시가 이 루틴을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이제 깨지느냐. 요것도 좀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징크스조차 깰 정도로 안 좋은 장이 되는지, 그래서 다음 주에 미증 시가 어떻게든 버텨내는지 요 구도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ADR이 이제 오늘 코스닥은 이제 90대로 내려오고 코스피는 110대 초반 정도로 내려오긴 했는데 뭐 아직 깔끔하게 낮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상승 종목이 연속적으로 많은 장은 당분간은 쉽지는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분함이 되게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또 꾸준하게 내용들 정리해 드릴 거고요.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이제 시장에 빠진 5가지 요인이라는 방송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데이터들은 고릴라 리서치에 많이 올려드리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그리고 좋아요 1000개가 되는 그날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